2022년 1월 31일 수요일 GBC 광장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승기선입니다. 여러분, 재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이 재정관리를 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요, 이 재정이라는 게 벌기는 쉬워도 사실 주머니에서 돈이 이렇게 줄줄줄 새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벌긴 벌었는데 한 달 살고 나면 왜 남는 게 없지 하는, 재정 관리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GBC 광장 오늘은요, 블루 앵커의 재정 플래너 모니카 김 집사님, 그리고 라이언 우 집사님을 모시고 우리 재정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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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본인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요,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모니카 김이라고 하고요. 네. 네, 이제 좀 재정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그쵸. 이제 시작하실 때, 오프닝 하실 때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재산이 줄줄줄 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는 만큼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재산도 좀 많이 알아서 중요하죠. 잘 지키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요. 좀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이언 우라고 하는데요. 저도 우리 모니카 집사님하고 같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많은 분들이 이런 재정에 관련돼서 정보가 부족하셔서 또 힘들어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손해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판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축을 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살더라도 그래도 그냥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저축을 할 수 있거나 뭔가 네. 노후를 위해서 뭔가 네. 좀 예약을 해놓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네.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축은 제가 봐도 이제 네. 어떻게 이루어진다,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불을 번다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내가 900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100불을 적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불을 벌다가 1,100불을 번다고 해서 100불을 네. 저축할 수 있느냐? 이게 그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조금 덜 번다 생각하고 이렇게 11조 미리 띄어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다 쓰고 남는 걸 하는 게 아닌 것처럼 맞아요. 미리 좀 저축도 띄어내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모여서 나중에 정말 은퇴 자금도 모이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네네. 인식을 바꾸면 한 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뭘 저축까지, 그게 아니라 네. 내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도 네네. 조금씩 그쵸. 그렇게 우리가 저축을 할 수 있다면 사실 여윳돈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네. 많기도 하지만 또 많이 없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돈이 모이지 않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일인입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네. 왜 한 달 살고 나면 그렇게 그렇죠? 네.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두 사실- 분은 아니고. 아니죠. 저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도 많이 벌 때도 있고 조금 벌 때도 있고, 저희는 또 인컴이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조금씩 버는 거에 띄어내지 않으면 저희도 시간만 그냥 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네. 안다고 해서 이게 또 아는 거 플러스 실천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실천하지 않고 알고만 있는다고 해서 저축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재정 관리 네. 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네. 또 무언가를 또 배워봐야 돼요. 네. 네, 오늘은 어떤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그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 굉장히 특별한 것 같은데요. 이게 생명보험이죠? 그렇죠. 네. 생명보험인데요. 사실 주류 사회에서는 이미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랜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사실 상당히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그 생명보험 하면 그냥 다 한 가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사실 요즘은 많이 나눠져 있죠. 그렇죠. 네.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내가 왜 이 생명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가? 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플랜으로 가느냐가 나눠지는데 네. 이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의 목적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남겨준다라는 그렇죠. 개념인 사후에. 거예요. 그렇죠. 사후에. 사후에 남겨준다. 그래서 이제 재산 상속의 목적으로 나는 좀 우리 자녀들한테 좀 남겨주고 싶어. 이건 옛날부터 해온 트레디셔널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목적으로도 사실 쓰여요. 네. 이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이. 두 번째 방식이 사실 메인 그 리즌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는 상속 세금을 지불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생명보험이에요. 상속 세금이요. 그렇죠. 상속세를 그건 내기 위한. 네. 네. 그래서 이 잘 서바이벌십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네네. 네. 이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좀 특별한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보통 생명보험 하면은 각자 내가 내 거를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자 그 부부가 있다 하더라도 네, 따로따로 들죠. 그렇죠. 부인 거, 남편분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따로따로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두 분이 하나의 어카운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조인트로. 예. 네, 하나의 어카운트로 만들어서 이거를 언제 쓰시냐면 그 재산이 상속이 될 때, 네. 재산이 상속이 되는 시점 자체가 두 분이 모두 사망하셔야지 상속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재산이 상속이 될 때 상속세가 나올 수 있죠. 네. 그 상속 세금을 일정 기간 안에 한 번에 현금으로 내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때 네. 이 서바이벌십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을 가입해놨던 그 사망보상금을 받아서 네. 그 상속 세금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 재산 상속의 절차가 아무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네. 이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아직까지는 조금 좀 생소하고 조금 어렵긴 해요. 네네. 근데 계속 풀어주실 거죠 지금? 그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네. 이 상속세 때문에 네. 어려움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네. 그때 이 서바이벌십 생명보험금을 받아서 이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딱 그 컨셉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부부가 함께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 모두 건강하셔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네. 혹시 한 분이 좀 편찮으시다거나 그래서 생명보험에 너무 가입을 그쵸.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보통의 생명보험 하면 내가 사실 가입하고 싶어도 내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다른 이유로 네.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가입하더라도 너무 보험료가 비싼다거나 뭐. 그렇죠. 비싸게 나올 수도 있는 그쵸? 거고 또는 예. 디클라인이라 그래서 그렇죠. 아예 받아주지 아예 안 않는 되는 경우들도 수도 있고요.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하나의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한 분만 건강하셔도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최근에 제 손님분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네. 커플이 계신데 한 분은 인슈런스를 사시 못하시는 상황이셨어요. 왜냐하면 당뇨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혼자서 안 받아주죠. 가입하시기에는 그쵸 받아주질 않는 상황이었는데 네. 두 분이 조인트로 같이 가입을 하시면서 이제 나왔거든요. 생명보험이 서바이벌십으로.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한 분이 건강이 좀 이렇게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네. 그러면 이제 그 조인트로 가입하면 두 분 다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다 사망하시는 시점에 네. 상속이 절차가 시작이 그쵸, 아까 되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셨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사망하셨을 때 그 돈이 나와야 그 돈으로 상속 세금을 내는 네. 거거든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속세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재산이 좀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거나 뭐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네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요거 이제 상속세 목적에 대해서 좀 재산 얘기를 하시니까 요 네. 부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나는 상속세를 낼 만큼 그러니까요.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게 네, 이게 이제 얼마나 현재 있을까요? 네. 예, 현재 상속세 부분만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과거 10년 또 네. 20년 전에 어떤 그 미국의 상속세법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현재 집 한 채 정도는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그렇죠. 텐데, 예, 네, 이런 맞아요. 분들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이 상속세가 충분히 나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집 예. 한 채 가지고도요. 네. 예, 아까 어마어마하게 뭐 많지 않아도 그렇죠. 내 집 한 채만으로도 네, 그렇다는 네. 거죠. 네.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저희가 이제 보고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 면제 기준에 따른 금액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금액이 언제든지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변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요 상속세 면제 기준에 적용되는 재산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자산들, 금융자산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뭐 주식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네. 예, 이런 분들 있죠. 네. 금융 자산으로 주식 갖고 많이 있는.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많이들 또 하시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많이들 오르는 편이죠. 지금. 네네. 네.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는. 네, 요런 그렇죠.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자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크죠. 네. 네,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내 재산에 대한 총 그 자산의 그 규모가 가치가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부동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매년 그 부동산의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렇죠. 뭐 다들 느끼셨겠지만 최근에 또 부동산이 굉장히 과열돼가지고 굉장히, 네, 예, 뛰었어요. 집값 계속 많이 올라가고 올랐죠. 있어요. 네. 네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봐도 벌써 자산 가치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만약에 내가 50만 불을 주고 집을 샀는데 이게 요새는 9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속세 면제를 해주는 그 기준은 만약에 뭐 예전에는 100만 불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70만 불로 내려온다거나 80만 불로 내려오면 네. 그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살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50만 불이었다 하더라도 네. 이제 이게 100만 불로 뛰었으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바로 네. 이제 그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네. 이게 상속세를 지금 당장 보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우리 모니카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내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 이제 그때 상속이라는 이슈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내가 언제 언제 돌아갈지는 잘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요. 알 수 없는 일이고 네. 뭐 최소한 앞으로 그게 10년 뒤, 20년 뒤가 될지 모르는 일들인데 네. 그 지금 갖고 계시는 어떤 그런 자산들이 가치가 10년, 20년 뒤에는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네. 준비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놨을 때 이제 그 자산들을 이제 사실 평생을 일구어서 잘 모아두신 재산인데, 그럼요. 예, 그걸 이제 자녀분들한테 또 잘 또 남겨주시고 또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상속세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현재 그 면제되는 재산 금액이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얼마나 되나요? 그게 이제 상속세 이그젬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래서 요 이그젬션 금액이 현재 2022년 현재 기준으로 1,206만 불이에요. 1,206만 불이요. 네. 그럼 어떤 분이 이거 들으시면서 와 나는 그만큼 없어 막 그렇죠. 이러실 예. 것 그러실 수 같기도 있죠. 해요. 예, 네. 이게 이제 작년에는 1,170만 불이었다가 네, 조금 올라가요. 올랐어요. 아. 사실 작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네. 이 상속세 금액이 많이 낮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낮아지지 않았고 이제 약간 올라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만큼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까 하는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랑 상관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네, 왜 뭔데요? 그러냐면 상속세 이 이그젬션 금액이 원래부터 이렇게 높았던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요. 네, 이 상속세의 이그젬션 변동했던 그 히스토리를 네. 좀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2000년대 초반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모르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얼마였는데? 67만 5천 불이었어요. 진짜요? 네, 엄청났죠. 그럼 20년 만에 이거는 그러면 67만 5천 불이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한 20배 오른 거예요? 거의? 많이 올라간 거죠. 18배, 17배? 네. 그러면 불과 사실 얼마 전인데 그 당시에는 67만 5천 불이 넘어가는 재산을 가지신 분들은 네. 다 상속세를 내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20년 전에 그렇다는 거죠. 22년 전에. 그러면 그렇죠.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렇죠. 2000년대 네.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20년 전이면 네. 우리가 지금 이걸 준비해서 만약에 10년, 20년 후에도 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요. 결국은. 또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려갈 거죠. 수도 있다. 예. 그렇죠. 요게 그렇군요. 이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 그 이그젬션에 대한 부분은요. 네. 뭐 좀 인터넷 좀 하실 수 있으시면 구글 설치해 가지고 네. 찾아보시면은 그 이제 그 역대 히스토리컬 이제 그 이그젬션 금액이 얼마였었는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네, 네.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걸 간단히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년대 초반에는 67만 불 정도였지만 네. 이제 2003년도에는 100만 불 정도였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150만 불. 아, 그다음에 네.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막 오르네요? 조금씩 이제 갑자기?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그 상속세에 대한 어떤 그 금액의 기준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요. 네. 그게 2008년도에는 이제 200만 불 정도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6년도 이제 최근이죠. 그때까지 500만 불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어서 오다가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1,100만 불로 올린 그때 거예요. 이제 2배 이상 확 올린 거죠. 아, 예. 그렇군요. 갑자기 그러니까 확 올라갔죠. 예.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바이든 그래서 이제 정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이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 금액을 좀 더 현실적으로 맞춰서 이제 낮추겠다라는 사실 그 계획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상속세 exemption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뭐 예, 달라질 충분히 수 있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공식적인 내용이요. 네. 2025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3년 남았죠. 네. 그 3년 동안은 지금 요 그 현재 네. 얘기했던 1,200만 불의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네. 그 3년 아까 뒤부터 1,100 얼마였었는데 그쵸? 1,206만 불이었죠. 7만 불? 6만 불. 아, 그래요. 네. 네네. 아, 1,206만 불. 네. 네, 네. 사실 엄청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 네. 요 3년 안에 만약에 상속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네. 사실상은 별 문제가 없죠. 이렇게 큰 재산이 뭐 없으니까.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없다면, 예, 네. 예,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제 3년이 지난 그 다음에 4년째부터 2026년인데요. 네. 그때부터 다시 500만 불로 금액을 줄이기로 아, 이미 예, 그래요?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건데요. 네, 500만 엄청 많이 줄이면 내려가죠. 그게 반 이제 이상 내려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2016년도 수준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사실 500만 불은 가능성이 있어요. 네. 충분히 집 있죠. 한 채에다가 뭐 어떤 투자를 하셨다거나 이런 수익이나 네. 이런 게 있고 또 비즈니스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아셔야
이게 왜 우리가 필요한지를 느끼시고 그쵸.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500만 불이다. 그럼 우리 100만 불에 대한 보험료도 사실은 좀 비싸지잖아요. 근데 500만 불이면 거기다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보험료가 어떻게 비쌀까요? 어떻게 그래서 될까요? 500만 불이다 그러면 500만 불짜리의 어떤 서바이벌십이 필요하신 게 아니고요. 네. 이그젬션이 500만 불이면 네. 만약에 이제 계산을 정확하게는 사실 할 수 없죠. 내 그렇죠. 재산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지. 네. 이그젬션이 얼마나 내려올지 이게 사실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한 200만 불 정도를 해놔서 혹시 내 재산이 이그젬션보다 한 200만 불 정도 올라가면 그 네. 부분을 커버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셔서 만약에 한 뭐 2밀리언짜리 서바이벌십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네. 뭐 1밀리언짜리를 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되셔서 하나를 더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좀 플래닝을 단계별로 준비를 해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네.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은 두 분이 다 돌아가셔야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보험사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자서 가입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보험료는 더 저렴해요.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네네네. 와, 그거는 네. 좋은 소식이네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이 설사 인슈런스를 가입하실 수 없는 컨디션이라 하더라도 또 같이 보험회사에서 들어갈 수 받아주기 있으니까. 때문에 네. 네, 충분히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그거 외에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게 또 있을까요? 네, 네. 그 이제 제일 중요한 게요. 네. 빠르게 현금 확보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속이 이루어질 때 네. 보면은 이제 갑자기 만약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럴 수도 나서 있죠. 상속의 네.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사실 이렇게 막 슬픔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 텍스 이슈가 생긴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상속세가 있거든요. 굉장히 높다고 굉장히 알고 높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더군다나 일정 기간 안에 현금으로 다 갖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막 정신없는 상황에 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을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그거를 네. 급하게 파느라고 제값을 싸게 받지도 내놔야 되고. 못하고 네. 이렇게 또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어떤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아니면 또 있거든요. 론도 또 사실 빨리 안 나오잖아요. 론을 그렇죠. 하려고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준비가 미리 되어 있으시다면 네. 이런 경우는 보통 사망보상금은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바로 확보를 해서 네. 이렇게 상속의 절차가 생길 때 그때 어떤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상속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네. 이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중요하죠. 굉장히 네.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는. 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는 분이 네. 그 상속세 문제로 그 집을 급하게 내놔서 처분을 그렇게 하셨다고. 근데 이제 집값 그래서 제대로 못 받고 또 팔았다 이런 네.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잘 몰라서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는데 왜 돈이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잘못하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빚을 네. 물려준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요거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그럴까요? 것 같아요. 예, 네. 요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제 3년 뒤에는 다시 500만 불 수준으로 이제 이 상속세 내려간다 금액이 그랬죠? 내려가니까 네. 이제 그걸 이제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떻게 이제 상속세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냐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남겨놓으신 그 재산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가치가 한 800만 불 정도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네, 때요. 뭐 비즈니스 이것저것 다 그렇죠. 해서. 그렇죠. 다 네. 합쳐서. 네, 충분히 그 정도는 되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그래도 열심히 비즈니스도 하시고 네. 또 집도 좀 갖고 계시고 뭐 어떤 분들은 집이 이제 2채 정도가 그럴 될 수도 수도 있는 있죠. 거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고 또 뭐 투자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금융 상품들을 다 모았을 때 한 800만 불 정도의 재산 가치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때 이제 그 상속세 이그젬션 금액이 500만 불이니까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차액이 생기죠. 300만 네. 불에 대한 디퍼런스가 생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300만 불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속세가 몇 % 정도 네. 되나요? 그게 지금 현재는 40%인데요. 네. 예, 보통 45%, 50%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해요. 높아요. 네. 네. 높다고 하지만 정말 생각보다 저는 한 30%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높네요. 보통 그래서 상속세는 절반은 내야 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45% 정도다라고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게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이제 측정한 상속세 세율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남는 그 300만 불에 대한 금액의 45%니까 네. 135만 불이 이제 상속세로 자녀분들이 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게 현금 일시불로 현금으로 그렇죠. 내야 되는 네, 거예요. 이거를 당장 일정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죠. 네. 이걸 이제 현금으로 일정 기간 내에 급하게 이제 만들어서 내야 이제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재산이 비로소 그때 이제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이런 상속을 위한 상속세를 위한 보험이 필요한 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실제로 요즘은 많이 네. 하세요. 저도 지금 진행 중인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준비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미 부모님이 준비를 해놓으셔서 이분들이 아직 제 손님 같은 경우는 네. 부모님이 이미 준비를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걸 보고 이분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잘 재산을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네. 하셔서 네. 젊은 분인데도 그 서바이벌십 플랜을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네. 부가 대물림 되는구나. 저도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부가 부를 낳고. 네, 왜냐하면 그게 보고 배우는 게 네. 그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몸으로 알아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냥 맞아요. 알아지는 거기 네.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 거더라고요. 네, 모르는 우리들은 이렇게 배워야죠. 또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배워서 알아가야죠. 네, 네. 네. 그러면 서바이벌십 생명보험 가입하는데 주의 사항이 있다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이 네. 마지막 파트가. 네. 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네. 보통 생명보험으로 받는 그 데스 베네핏은 네. 텍스 프리로 알고 계시죠? 그렇죠. 텍스를 안 내죠. 그렇죠. 네. 이 데스 베네핏을 받으시는 거는 텍스 프리가 맞으세요. 네. 네, 생명보험을 통해서 데스 베네핏을 받으시는 거는 텍스 프리가 맞다. 네. 텍스를 내지 않는다. 그렇죠. 텍스를 안 낸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상속세가 이루어질 때는 네. 만약에 내가 부모님인데 제가 오너예요. 네. 내가 오너로 되어 있고 내가 이 재산을 우리 자녀한테 줄 때 자녀가 받는 건 텍스 프리지만 네. 내가 이 돈을 준 거로 되기 때문에 내 재산에 이 데스 베네핏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네. 내가 내 자산이 아까 800만 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만약에 내가 1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다. 그럼 900만 그러면 불이 되네요. 9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어떤 상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세팅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네. 이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시점에 세팅을 내가 오너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네. 오너십이 내가 아닌 제3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속세를 세팅을 하실 때는 보통 인슈런스 트러스트를 세팅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아니고 제3자가 오너가 되기 때문에 네. 내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음. 자, 서바이벌십 생명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블루앵커 재정보험의 모니카 김 집사님이나 라이언 우 집사님께 전화를 하시면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재정을 잘 이렇게 우리가 또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사후까지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 두 분께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니카 김 집사님 전화번호 213-448-4246 213-448-4246번이고요. 라이언 우 집사님 전화번호는 562-644-4560 562-644-456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니카 재정, 라이언의 내 돈 내산 이런 것도 또 검색하셔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재정이 참 복잡하고 힘든 것들이 참 많이 있네요. 배워서 내가 남
주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블루앵커 재정 플래너 모니카 김 집사님, 라이언 우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GBC 광장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GBC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